안녕하세요. 회의 전에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썰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봅니다. 조르사가 고향인 청두의 가을을 물들였습니다. 하늘 가득한 은행나무, 중국식 정원을 배경으로 12월호 상성사의 표진 모델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작가 진만의 촬영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란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조르사가 입은 붉은색의 원피스가 더 돋보이는데요. 특히 불가리의 보석들이 조르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고요. 예전의 패셔너블한 느낌보다 훨씬 더 눈에 띕니다. 더 이상 핫이슈로 눈길을 끌지 않고 겸손한 행보를 보이는 그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논란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왕학체의 생일이 12월 20일이었죠. 디리러바가 한 브랜드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마치 공주의 모습과도 같네요. 전희미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의 빛과 그림자, 파도와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참신함과 생명력을 모두 보여주는 듯 싶네요. 골든 텐센트 명예상이 발표된 후 많은 네티즌들이 부산해가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산해가 텐센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해 방영 당시 반응이 양극화되긴 했지만 화제성은 높았는데요. 그러나 효기 청양과 저격 호접 역시 평판이 양극화되었으나 이번 상은 받았죠. 그렇다면 왜 부산해는 수상하지 못한 걸까요? 부산해 방영 전 서브 여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간접적으로 이 드라마에 지장을 주었고요. 원래 순수한 무협 노선으로 촬영할 수 있었음에도 타임슬립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드라마를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의 부정적인 여론은 성희의 연기력도 안 좋다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죠. 또한 부산의 방영이 시작된 후 성희의 일부 비이성적인 팬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부산해를 비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여론을 더 악화시켰죠. 그래서 부산해가 텐센트에게 밉보인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보는 최근 2년 동안 드라마 촬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왕이보는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의 느낌을 다시 찾으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열정이 일로 변해가고 작업량이 점점 많아질 때 연기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되어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일과 휴식의 균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왕이보는 여전히 드라마 촬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소속사 고위층이 여러 차례 재촉하고 있으나 왕이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취미를 통해 많은 광고 모델 수익을 올림으로써 회사 측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장르 역은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남배우들 중 선두권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1번 남주 작품 러브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예계 입지가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배우 자본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래 매우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플랫폼에서 주는 드라마들도 불평 없이 그리고 휴식 없이 계속 찍는 중입니다. 광고 활동과 레드카펫 행사 역시 끊이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신작 드라마도 예정되어 있어 곧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신작은 텐센트의 앱스 플러스 프로젝트 귀란으로 남주 작품이고요. 다음 달에 촬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전희미와 찍은 추곡은 내년 1분기 방영 예정이고요. 불가리와의 광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위와 소속사인 사파가 다툼 중입니다. 소속사에선 그녀를 경제범죄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러한 소속사의 행동은 네티즌들이 무의식적으로 국정위 역시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국정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절친을 내세워 소속사가 자신을 술자리에 억지로 내보냈다며 폭로했습니다. 국정위와 사파의 대립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서로 업계의 내막을 폭로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위도 탈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드라마 촬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능력 있는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대등하게 다투기 어려웠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니니의 발전이 그닥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드라마 촬영은 쉬지 않고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캐릭터는 많지 않은데요. 게다가 고퀄 드라마도 많지 않고 말이죠. 매우 바빠 보이긴 하나 성적은 못 내고 있어 존재감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데뷔 때부터 니니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패션 스타일이나 열애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많은 방영 대기작을 갖고 있는데요. 3편의 드라마와 4편의 영화입니다. 차기작은 현대 무한류 소재의 간단적 인생이라고 하고요. 참신한 소재입니다. 내년 1분기에 크랭크인 한다고 하네요. 이영걸이 전초와 이혼한 후 2딸 모두 전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걸은 이혼 후 재혼해서 또다시 2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자라지 않은 전처 딸들보다 현재 아내가 낳아준 딸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처에게 이영걸이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영걸은 전처 딸들의 사립학교 비용, 운전기사, 가정부 비용 등을 모두 지불했다면서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 후 전처는 주택 대출이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딸들과 함께 10년 동안 지하에서 지내며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 살면서 알바로 일하는 가족이 과연 가정부와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영걸의 주장이 사실인지 많은 네티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일부 네티즌들이 샤오장 공작실의 한 문건에서 그의 차기작이 11종원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미 촬영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월 중순에 정식으로 크랭크인할 예정입니다. 많은 팬들은 샤오잔이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예전에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시도는 우리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샤오잔은 고장극부터 현대극, 정극, 로맨스까지 캐릭터의 독특한 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번에 11종원에 출연한다면 남주 캐릭터를 그만의 매력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샤오잔이 11종원에 출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샤오잔의 후속 작품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이번에 정우에는 텐센트의 성광대상 초청을 받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호텔에 도착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출발하는 사진도 모두 내보냈으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쉽게도 성광대상에 불참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사나침 출연 배우들은 예정대로 레드카펫을 밟았다고 합니다. 만약 예정대로 정우회가 성광대상에 참석했다면 노출도는 더 올라갔겠지만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의 건강이죠.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승래에게 배치된 자리 위치를 놓고 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승래가 자신보다 아랫단계의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승래는 텐센트에서 밀어주는 배우가 아니다. 게다가 일선 배우도 아니다 라며 그렇게 앉은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사실 승래는 이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 성광대상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출도를 높이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팬들은 승래의 자리 배치가 아쉬운 것이고 승래 입장에서도 자리 배치가 불만스러울 수 있을 듯 하나 우선은 노출도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원의 신작 드라마 차각적 생활이 이미 조용히 크랭크인 됐는데요. 당원 말고도 다른 배우들도 이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원의 스케줄을 보면 신작을 준비하고만 있다고 했지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당원이 차각적 생활을 순조롭게 끝내기를 바라고 있죠. 조우정과 주연을 맡은 애정 몰류 신화는 아직 어떠한 방영 소식이 없는데요. 썰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에 방영될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1월과 2월은 플랫폼들이 적극 밀어주는 대작들이 방영되는데요. 아무래도 차각적 생활은 대작이 아니라 1, 2월에 방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대작들과 경쟁하느니 이들에 비해 3월 이후에 방영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카더라에 따르면 우서운의 일령 강남 제작진 측이 조로사에게 여주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썰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가 모두 공개가 됐다고 하죠. 하지만 조로사가 출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로사에게 오는 작품 제의가 너무 많아서라고 하죠. 호경과 계약한 후 조로사 스스로의 결정권이 매우 커졌는데요. 심지어 일부 신인들도 조로사가 원하면 데리고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미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하지만 양미와 조로사의 경우가 다른 것이 양미는 소속사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하고요. 조로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신인들을 데리고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김에 비용도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디리러바의 신작 드라마가 크랭크업 됐습니다. 수연, 불능 동시 옥류 일절은 10월 24일에 크랭크인에서 50일 만에 촬영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짧은 단편이라 회차 수가 적어서 빨리 끝난 듯 합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드라마를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편 드라마가 인기를 끌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줄거리가 막 재밌어지려고 할 때 혹은 제대로 음미하기도 전에 결말이 날 수도 있어 여운이 긴 것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작진과 다른 배우들도 평범해 보여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디리러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영은 하반기에 눈에 띄는 큰 활약은 없었으나 매우 바빴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성 대사에서 직접 더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편의 광고도 촬영했다고 합니다. 올해 드라마 촬영은 많지 않았으나 프로듀서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고요. 포탈라군과 원령공주의 더빙을 맡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조례영의 목소리가 낮고 딕션도 별로라고 불평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딕션 능력을 향상시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판받았던 점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열이 보면 스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솔열은 자신이 10년 동안 살이 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하루 3끼를 정해진 양만큼만 먹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종 웨이보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글씨를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년을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스타들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일반인들은 몸매 관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디리러바 주연의 드라마가 계속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들도 디리러바의 평점을 많이 하락시켰는데요. 심지어 소속사인 가행도 인터넷에 디리러바 관련 부정적인 실시간 검색어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연예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리러바의 유일한 희망은 진비유와 찍은 모소사인데요. 만약 모소사도 성적이 부진하다면 차기작 등급이 점차 떨어질 수 있고 좋은 드라마를 제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양양과 찍은 니시아적 영유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 후 니시아적 영유만한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무소사로 인기 반등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안 24개의 또우반 댓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우반 측은 현재까지 46,000건의 비정상적인 댓글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별 5개 댓글이 3만 건, 별 1개 댓글이 13,000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장안 24개의 스토리가 괜찮은데요. 흥미롭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권모 술수가 다소 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복수의 흐름을 잘 포착해서 단계별로 나아가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이 정주행하게 만들고 있죠. 성희의 연기에 대해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성희가 탑스타이니만큼 댓글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좋은 작품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기를 얻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악의적으로 비방한다면 성희 측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직 또우반 공식 홈페이지에 장안 24개 평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평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장정희 주연의 신작 치아나체 시장적 백월광의 스타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촬영 당시 메이크업과 포스터 사진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대 로맨스 여주 메이크업의 부정적인 대표적 예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장정희의 이 스타일이 꽤 낯이 익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정희의 스타일이 90년대생들이 학교 다닐 때 입은 것과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포스터 사진은 정교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느낌은 별로 없는데요. 제작진이 이렇게 스타일을 정한 것은 줄거리에 맞추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드라마의 좋고 나쁨은 제작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부러 망치는 일은 분명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메이크업 스타일의 논란이 이렇게 크니 조금은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하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도움으로 우서원과 성공적으로 커플이 되어 쌍결을 찍었는데요. 하여에게 있어 우서원과의 협연은 보기 드문 기회였다고 합니다. 우서원의 평판이 좋았을 때 쌍결은 하여에게 있어 고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우서원의 평판이 하락하면서 하여 측은 원래의 계획대로 홍보를 진행할 수 없었는데요. 드라마 제작진 측이 홍보에 의존하여 자신을 마케팅할 수밖에 없었죠. 현재 차기작은 정모로 포상은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홍대엔으로 촬영하러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여에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일 뿐 아니라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가 쌍기와 정모를 통해 연예계에서 입지를 굳히고 더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현재 텐센트에서 밀어주는 남배우 중 하나인데요. 방영 대기작의 백화살 차처 통황 번성이 있습니다. 최근 진현이의 분위기가 조금 과하다고 합니다. 몇십 개의 실검을 사서 진효를 공격하고 있죠. 최근에도 이들 관련 검색어가 뜨면서 진현이는 좋은 엄마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혼 후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고 심지어 진효의 가족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말이죠. 반면 진효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혼 후 오랫동안 아이를 방치했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현이는 아이를 친정엄마나 보모에게 맡기고 놀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자신의 좋은 엄마 이미지를 유지하는 한편 진효를 밟고 있죠. 진효가 아이를 돌볼 차례가 오면 보통은 그의 부모가 아이를 본다고 하는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에게 그렇게 진심이라고 볼 수 없죠. 게다가 지금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당건차는 예전에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드라마를 찍지 못했죠. 당건차는 당시 불평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성견지명도 있어서 엽제 도감을 촬영할 때 계약을 잘 해지했습니다. 비록 큰 위약금을 물었지만 소속사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엽제 도감으로 인기를 얻은 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다면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루안과 헤어진 후 관효동은 여러 번 맞선을 봤다고 하는데요. 남자들 대부분은 일반인이고 연예계 쪽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효동의 부모는 돈 많은 연예인보다는 권력 있는 가문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딸인 관효동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관효동은 루안과의 이별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루안과 더 빨리 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현재 서약한 문승래와 옥점추를 촬영 중입니다. 스틸 사진도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작진이 화제성을 위해 많은 스틸 사진을 방출시키는 것 같습니다. 민국시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니 더욱 기대되네요. 주가와 찍은 일침 추나도 심의 통과를 끝내고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에 방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니로 인지도를 크게 올린 서약함은 프라다와의 광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오서분과 심우결 주연의 불이 지신이 크랭크인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패도 총재 캐릭터를 큰 키의 오서분이 잘 소화시킬 것 같은데요. 다만 일부 안티팬들이 오서분과 패도 총재 캐릭터가 안 어울린다는 악플도 달고 있죠. 드라마 홍보만 잘 된다면 안티들의 공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불이 지신 촬영 후 차기작은 6회 S+ 선역 고장 로맨스 초걸 조생이 될 것 같은데요. 남주는 오서분으로 이미 거의 확정이고 여주는 캐스팅 중입니다. 최근 우서운 주연 애쌍계가 절찬 방영 중인데요. 해외에서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생일 콘서트도 잘 진행됐고요. 차기작은 운초령으로 1월 5일에 크랭크인합니다.
감독은 주예빈이라고 하네요. 왕성월 주연의 포코 빙하가 내년 1월쯤 크랭크업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개된 스틸 사진을 보면 퀄리티도 괜찮아 보인다고 하네요. 당분기한은 2월에 방영될 것 같고요. 신작은 현대 로맨스 고백이 될 것 같은데 청도에서 크랭크인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소속사인 환호 자체 제작 드라마를 많이 찍을 듯 보이네요. 현재 등이는 대부분 광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편의 방영대기작이 있고요. 곽경명 감독 측과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곽경명의 드라마 배교보에 등이가 출연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 초에나 확정될 듯 싶네요. 곽경명 감독 드라마에 출연하려면 촬영 전 반드시 몸무게 5에서 10kg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월링기기는 내년 1월에 방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 월링기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스틸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진도령은 1월에 월링기기 홍보 활동으로 바쁠 듯 싶고요. 차기작은 2월에 크랭크인 예정인 금처녀 몰류 변성 완훈이입니다. 무한류 소재라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축사단 윤정주연의 드라마 차천은 2022년에 크랭크업된 드라마인데요. 아직까지 방영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미방영 중입니다. 다행히 내년 1분기에 방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1월에 다크호스 드라마가 되게 기대합니다. 차기작은 장문 덕후로 서브 여주로 출연 예정인데요. 최근 축사단은 서브 여주로 출연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양지와 이현이 친해적 열애적 그리고 국색 방화 이후 세 번째로 같이 협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국색 방화의 화제성이 좋았는데요. 다만 커플 화제성은 그저 그랬습니다. 최근 이현은 등산, 촬영 등 취미생활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촬영은 내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 신작 옥란화 개군제례가 곧 크랭크인 될 거라고 하고요. 생명수는 1월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촬영이 끝났는데 1월에 실제로 방영된다면 그 속도가 거의 어마무시하네요. 저격 포접의 화제성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진현이와 주가오 역시 홍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가행에서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서약한과 찍은 일침 추나가 방영을 기다리고 있고요. 망고의 화하여 소년 에잇에 진현이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텐센트, 아이치 같은 플랫폼에선 자신들의 휘하 배우들에게 먼저 대본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격연 같이 플랫폼과 계약하지 않은 배우들은 작품 출연이 쉽지 않습니다. 여주 작품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고요. 주격연의 차기작은 빌리빌리 제작 작품인데요. 최근 빌리빌리는 고퀄의 고장 쇼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행기에서 성우의 한 스텝이 팬을 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팬이 아니라 대리 촬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우의 스텝이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고 있던 대리 촬영하던 사람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텝도 이에 대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시머리 장문 덕후의 서브 여주로 출연한다는 썰이 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기작은 영화라고 하는데요. 송가와 정초희와 같이 출연한다고 하네요. 여성주의 소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텐센트 출품의 고장 여성 역경 극복 드라마 금지 주연의 이일동, 진성웅이 캐스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동 1번 번이라고 하네요. 샤오잔 주연의 영화 득한 근제가 내년 2월 5일 태국에서 상영된다고 하네요. 류인영은 버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 젊은 여배우가 버니 논쟁을 벌일 땐 절대 그냥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그냥 양보했다가 류인영을 만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성희와 환서가 계약 해지 문제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환서에서 성희 관련 부정적 보도를 많이 내보낼 듯 싶은데요. 절대 쉽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최근 장여희가 꽃과 채소를 재배하는 데 심취했다고 하네요. 왕한우가 예능을 통해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 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2개의 광고 모델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조류영 황유명 주연의 소성대사 원제목 조성자가 1월 중순 방영 예정이며 CCTV8에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텐센트 출품의 고장 권모극 불량 강산의 서브 남주로 진아길이 캐스팅됐고요. 남주는 여전히 양양입니다. 류하기가 동기생들보다 더 많은 드라마를 찍으며 잘 나가고 있다네요. 32위가 시즌2를 찍을 예정입니다. 여주는 여전히 동요고요. 서브 여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진 소속사와 계약하지 않아도 드라마를 찍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젠 탑배우가 아닌 2, 3선 배우들은 소속사와 계약하지 않으면 작품을 전혀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호양광의 대작 개반의 여주로 다시 조려영이 물망에 올랐고요. 서브 여주는 임소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주는 아직 캐스팅이 안 됐다고 하네요. 왕학체와 심월이 1월에 새로운 예능을 같이 찍는다고 하고요. 2월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성희와 환서의 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안 24기 홍보는 성희와 성우의 팬들 주도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드라마가 진현이와 주가오의 두 번째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오 측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려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드리러바가 저변 풍경 측과 심도 있는 접촉 중입니다. 출연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분포파 형제 여자 고정 게스트 한 명이 퇴출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 이윤예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누가 퇴출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왕초연과 맹자이가 출연자의 드라마가 겹치며 본의 아니게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방영되는 춘하늘 시청자들은 지겹고 재미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예인들에게 있어 춘하 무대는 여전히 최고의 무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출연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가행에서 디리러바와 주가오를 함께 자체 제작 드라마에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디리러바 쪽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월린기기가 1월에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는 국정이기 때문에 곽경명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희정이 베이징에 헬스장을 오픈했다고 하네요. 주가오의 형제가 3명인데요. 둘째 형이 쇼폼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벌써 여러 편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서붕의 매니저가 오서붕을 정말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매니저 앞에선 아이와 같을 정도라고 하네요. 2025년 1번 버니 여배우의 드라마 중 조회수 4천만 이상을 기록한 작품이 딱 3편 있다고 합니다. 각각 양미의 생만물, 조로사의 허아요한, 그리고 양재 국색 방화라고 하네요. 공준주연의 신작 복무구천이 내년 2월 크랭크인 예정입니다. 라온이 진비우 주연의 호이행의 공식 웨이보에서 개정을 다시 검토하자 혹시 방영되는 것 아니냐며 팬들이 대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자 측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일으켜 보려는 의도 같기도 하네요. 방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의 집이 부유하다고 하는데요. 꼭 드라마를 찍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류계인은 딸의 유학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처인 양미가 전부 지불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류계인은 양미에게 딸이 유학 가는 나라는 반드시 양미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그녀가 전부 내겠다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들의 딸이 캐나다로 유학 간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왕학체와 올해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왕학체는 서로를 그닥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광고주와 드라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두요는 초간 미궁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심지어 악역으로 출연했음에도 매해 평균 조회수가 약 200만 회로 처참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동요는 32위로 크게 인기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그녀는 32위와 비슷한 캐릭터만 연기하고 있습니다. 성희 주연의 드라마는 광고주를 모집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장양란, 왕한우 주연의 니나 기점이 내년 1월 크랭크인 예정입니다. 감독은 이미 장양란과 같이 일했던 나누게 감독이라고 하네요. 오늘 내용이 정말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